네,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초대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김영호 센터장님인데요. 직접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지역 자활센터 김영호라고 합니다. 자활센터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활센터를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자활센터 그러면 재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혼동해 하셔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자활센터는 이제 복지시설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가난의 문제를 가난하신 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지역사회 운동적인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년 내내 많은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그 자기들의 그 생각과 이상 이런 부분들을 현실 세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업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수익 사업을 통해서 창업과 그다음에 이제 취업의 기회를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자활과 재활과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재활에 비해서 자활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좀 강화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복지적인 측면에서 재활이라고 하면 네네. 어떤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잔존 능력들을 다시 이렇게 훈련과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잔존 능력들을 유지하거나 더 퇴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한다는 데 좀 중점이 있고 또 그러한 그 기능 훈련과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인 이 사회생활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통 장애인 복지 쪽에서 재활이라는 그런 그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활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활이라고 합니다. 좀 그런 측면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지관 성격이라고 했는데 네. 일반 복지관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회복지법은 이제 개별법들이 다 있어서 그 개별법에 의한 복지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제 모법이 되고요. 그 법령에 따라서 전국에 한 300여 개에서 자활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법령에 따라서 특수하게 어떤 그 주민들의 교육과 취창업 이런 부분을 돕는다라는 부분들이 명시돼 있고 일반 복지관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종합사회복지관들은 뭐 프로그램과 강좌 중심으로 되고 있고 노인복지관들은 노인들을 위한 전용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수급자분들의 자활 자립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인가요? 네. 전국에 300여 개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죠? 다른 기관에, 이 재활, 300여 개면은 복지관이나 재활, 센터보다는 적은 거죠. 대부분 어때요? 뭐 250개, 300개 정도, 이 정도 숫자는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활센터가 전국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가난의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대부분 공적 기관들에서 이제 그 치료 사업이나 근로 사업 이런 걸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우리 지자체도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국고 사업입니다. 네. 어때요?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중점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더라도 본인 스스로 마음을 먹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그 지원을 해주면 분명히 자활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측면이 이제 강한데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우울한 증상들도 생기게 되고 또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교류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가난의 문제가
금전적으로 가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회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도전 의식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 외에 자활센터에서는 서민 주민들하고 조금 더 화목하게 또 아침에 이제 얼굴을 보면 저녁 때 퇴근할 때까지 즐겁고 이렇게 이제 활기찬 그런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아 이것은 이제 내 일이야. 이것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이지만 내일은 내가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자활센터가 더 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 직장인처럼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 이렇게 이제 네. 출근을 하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본인들의 경력과 그다음에 적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단 배치를 하면 지역 내 뭐 뒷골목 청소 같은 부분은 이제 노원구가 전국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유료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위탁을 준 사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참여 주민들의 이제 근로기회를 제공한다는 유상적인 근로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게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라는 데서도 이 사업은 전국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청소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 주민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취창업의 기회를 좀 갖기 위해서 외식 사업도 하고 있는데 보통 뭐 대표님 김밥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에 이렇게 사 드시죠? 김밥 한 줄에? 요즘 한 2,000원 정도 할걸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약간 비싼 것도 있고 그러는데. 네, 김밥이 2,000원이면 아주 최저가이거든요. 최저가고 네, 보통 아마도 2,500원하고 그런 것 5,000원 같아요. 하는 김밥들도 있고요. 아, 네, 맞아요. 더 비싼 김밥들도 있는데 저희 자활센터에서 하는 이제 그 함께 밥상이라는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외식 사업이 있는데 아, 거기에서는 그래요? 2,500원짜리 김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김밥으로 이렇게 이제 또 점심이나 이런 걸 해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제 함께 밥상이라고 네. 이제 중계동에 저희가 이제 매장이 있어요. 아, 거기만. 네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매장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한 6년 정도 창업 인큐베이팅을 거쳐서 지금 12월 지금 아슬아슬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지금 창업의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좀 다양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에 외식 사업, 네. 또 뭐 카페 이런 게 네.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그분들이 어떤 정성과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좀 그걸 판매해드림으로써 도와드리는 것도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또 프로그램 하나도 이제 카페인데 보통 카페면 커피 마시는 것과 그다음에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새 이제 비대면 줌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줌은 꼭 뭐 그 대명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줌 카페 형식을 열어서 소모임 공간을 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방송국 여기처럼 적정 기자재를 보유하고 기자재가 없는 분들이 와서 줌 회의를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과 미디어 지원센터에 줌 카페에서 일하시는 저희 자활 참여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 전문적인 교육 같은 걸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으네요. 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딱 맞는 네. 줌 카페. 네네. 아, 너무 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네. 보통 자활사업 하면 이렇게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정체가 뭐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인식을 좀 이렇게 계도하기 위해서라도 자활센터가 뭐 청소나 이렇게 서비스 관련 직종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줌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어떤 그 새로운 도전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유튜브 사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좀 할 건데 그때도 아마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저희도 많이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굉장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인식 개선 방면으로 봐서도 아주 바람직한 사업 같고 그러면 이
여기 카페는 이제 유료로 그 대여해 주는 거죠? 대관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기술도 가르쳐 주나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그 교육들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코디를 할 정도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지향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에 좀 도와주십시오. 네, 네. 아우, 당연히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요. 여기 그러면 자활센터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네, 자격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제 수급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네, 있으시고요. 자기가 지원하면 수급자에 해당하면 다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주민센터와 구청을 거쳐서 서비스 의뢰가 되면 저희가 상담을 거쳐서 이제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인원이 지금 많이 차 있어요? 아니면 모자라요? 전국적으로 이제 인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100명 이하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에는 거의 이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육박할 그래요? 정도로 사실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나 수용시설 같은 거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이제 센터가? 자활센터는 보통 이제 행정과 이렇게 이제 그 업무를 보는 공간 외에 별도의 사업장들은 외부 공간에 다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네네. 그래서 저희 노원지역 자활센터는 올해만 하더라도 16개 사업을 운영을 하니까 한 곳에 이제 집합적으로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노원구에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사업장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출근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요즘 취업도 어렵고 창업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시설이, 이런 기관이 있다는 거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알고 계시더라도 집안에 이제 이렇게 돌봄 서비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집에 어르신들이 계셔서 별도의 이제 돌봄 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그분들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또 형편이 계신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네.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이렇게 홍보할 기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홍보 안 해도 뭐 사람이 많으니까 별로 안 하시나요? 이제 저희가 홍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자활 사업을 알리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에 아직도 이제 자활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대상자 발굴하는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급자분들이 당신이 이제 수급자인 건 아시는데 혹시 차상위자분들은 내가 차상위에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동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내가 차상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상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또 내가 자활센터 가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말씀하시면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라는 게 수급자 다음 부분인가요? 어떻게 네, 되나요? 보통 이제 수급자라고 하면 이제 소득, 중위소득 개념으로 해서 뭐 생계비, 그다음에 뭐 의료비, 뭐 교육, 주거 뭐 이런 그 이제 단계별로 이제 그 금액을 환산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또 그것이 가구별로 달라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런 식으로 다르는데 차상위자분들은 대부분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인데 이제 생계비 지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계시면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정말 생계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동사무소 가보실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센터장님은 미디어하고도 또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미디어 관련한 이런 활동도 좀 같이 권장을 해서 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정신적인 마음의 안정감도 주고 그런 부분은 또 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전에 이제 안마을 신문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계동 쪽에 있으니까 상계동의 지역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 그다음에 좋네요. 유튜브를 통한 그 조언은 안마신문에서 받으시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는 그 자활 사업이 옛날에 뭐 5대 표준화 사업이라고 하는 청소 서비스 좀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제들, 그다음에 지역의 요구들과 결합돼서 또 지금 이제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첨단 미디어를 활용한 그런 사업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네. 젊은 친구들이 자원사업에 올 때 되게 주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능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 그 첨단 미디어 사업과 같이 해서 자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또 새로운 또 지역에서 자원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줌카페하고 네, 또 상계동 그 신문 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아주 최신의 어떤 미디어 활동 네. 굉장히 좋은 계획 같은데요. 네, 앞으로 한 네네. 5년 이내에 5년이네요. 준비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5년 너무 긴 것 같아요. 5년 정도 안에 네. 같이 전문가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코업을 해서 그런 시간이 왔으면 저도 굉장히 기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멋진 계획 발표해 주셔서 기대와 함께 앞으로 많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자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